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미국의 나쁜 소비 지표라 그를 해석하는 희망회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나쁜 지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오히려 경기주에 대한 우려감이라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발언 속에서 관세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 전환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만에 미국 증시 보면서 안 그래도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확실히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부장님의 의견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알려주시죠. 우리 시장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어제 진짜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시장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은 빠지고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은 오른다. 딱 요건데요. 요게 지금 31일 날 공매도 관련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좀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지금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아침보다는 좀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이쪽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어제 반등에 또 전력기기 또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리 관련주들은 아시다시피 구리 가격 최고치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삼양식품이라든지 알테오젠 등은 최근에 계속 좀 매물 맞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섹터주들도 하락 이어가면서 리가캠바이오, 에비엘바이오 등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은 반도체 올라오면 바이오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네요. 그만큼 좀 수급이 약해서 같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2차 전지주들도 좀 반등 강하게 했었습니다만은 또 역시 이쪽도 좀 매물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 섹터주들도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조정 많이 받았던 의료기기 섹터주들 루닛이라든지 뷰노, JK 등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용기기는 APR이 끌고 있습니다. APR이 화장품과 함께 강하게 끌어주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화장품 주식들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계속 반등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엔터주들은 좀 어제 좀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조선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세 흐름.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요 빠지는 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은 약하고 빠지는 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주들 조금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딱 이게 주도주다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안 갔던 자동차도 들썩, 반도체도 이제는 고개를 좀 완전히 든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6만 원권 위로 올라와 있고 조선방사는 흔들리면서 볼까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것 같고 어떤 섹터를 관심 가져야 되나요? 저도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은 진짜 이거 안 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금 가지고 뭐 좀 사볼까 해서 사면은 다 물려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면 참 쉬운 시장인데 직접 내가 뛰어들어서 매매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 이번 주 지금 오늘도 이제 또 심판이라기보다 선고가 있는 날이죠.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또 아직 이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건 일정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요게 조금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시장도 많이 좀 그런 정치적인 변수에 노출되면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좀 쉽지 않고 또 31일이 좀 지나봐야 공매도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괜히 미리 나서서 뭔가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운 시점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갖고 있는 거 팔자니 너무 많이 빠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1일 날 공매도 좀 이슈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답은 좀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시장은 항상 많이 오른 건 좀 덜어내고 많이 빠진 건 좀 채워주는 시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월달에 실적 시즌이 도래합니다. 다시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만 빠져도 그걸 사야지 빠졌다고 해서 실적도 안 되는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동안 실적 대비해서
관세 이슈가 주가를 많이 눌렀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건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 이슈가 지금 현대차, 기아 뭐 그 외 부품주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산한 거 관세 안 준다 이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한국에서 생산한 것까지 관세를 안 준다면 뭐 벨이 구시겠지만 그러진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한국에서 들어가는 게 40% 이상 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또 관세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은 뭐 현대차의 미국 투자에 또 반짝하는 모습이고 또 관련된 부품주들을 또 반짝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한다라는 거,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항상 향후에 그 업황이 돌아오지 않을 때 투자자들 내지는 그 기업에게 실패나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마지못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업황이 엄청 좋아가지고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업황이 좋다 하더라도 증설 이슈 이퀄 향후에 지나고 보면 그때가 고점이었다라는 게 항상 좀 많았었던 부분들을 좀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그걸 다 넘어서 일단은 뭘 사야 되냐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런 모든 파도를 다 넘고 뭐 감산 이슈라든지 뭐 재고 조정 이슈라든지 뭐 소비 감소라든지 다 이런 걸 다 뛰어넘은 섹터주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은 화학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하락이 많이 됐던 반도체라든지 뭐 요런 쪽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관련주들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중국이랑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터 쪽도 공영과 관련돼서 뭐 미팅을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엔터주들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은 역시 다시 또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의료기기는 좀 내년이 좋을 것 같고요. 피부 미용기기는 올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꾸준히 실적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실적 관련주들을 사는 거가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화장품 종목들도 일부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반적으로는 실적에 계속 오늘 LG노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처참하게 빠졌었는데 최근에 수급 안 보신 분들 많겠지만 수급 보시면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빠지지는 않겠지. 앞으로 조금 뭔가 개선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IT 대형 쪽에서는 뭐 삼성전기나 LG전자나 LG노텍 등이 슬슬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거래소의 낙폭과대 장기 로 하락한 경기 민감주 섹터, 뭐 소비 섹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계속 봐주시는 전략. 코스닥은 뭐 반도체라든지 그 외 다른 종목들도 뭐 일부 개별주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좀 실적에 입각해서 종목을 선별하자. 그러니까 섹터보다는 실적인데 그 실적이 현재 주가를 대변했을 때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어제에도 주가가 바닥인 게 조금 낫겠죠.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와 실적 개선의 여지, 그다음에 업황 사이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어느 한쪽에 치중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슬림화 시켜서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추려보시는 게 이번 주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매도 매수는 조금 자제하면서 보유인이 보유한 종목의 추세선상 안에서 좋은 자리다라면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손절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 하락주 위주로 거래소는 좀 선정을 하셔서 좀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해서 소비주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조금씩 분할로 잡아 들어가시는 전략은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최대한 조금 관망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덜 오른 종목 이렇게 답을 주시네요. 어떤 섹터를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덜 오른 경기 민감 쪽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